당신은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별것 아닌 시선 하나에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죠. 회의 중에 상사가 짧게 던진 한마디, 친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당신한테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만 이상한 건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 감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예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입니다. 그걸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 놀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은 예민함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수성이 너무 높은 것, 남들보다 약한 것, 고쳐야 할 결점. 심지어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이런 말을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좀 대범하게 살아라. 그 말이 상처가 됐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민함을 숨기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는 예민함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예민함은 당신의 신경계가 외부 자극을 얼마나 깊이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뇌가 같은 자극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뇌의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성격이 약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HSP, 즉 고감도 인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소음, 빛, 타인의 감정, 비판, 갑작스러운 변화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특성 자체가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높고 세밀한 부분을 잘 포착하며 깊이 있는 사고를 합니다. 예술가, 상담사, 치료사, 뛰어난 리더 중에 이 특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특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게 지금 당신이 지쳐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예민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그날의 일정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뭔가를 잘못 말할까봐, 실수할까봐, 오해받을까봐 미리부터 긴장하죠. 회의에서 누군가 무표정하게 앉아있으면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문자에 이모티콘 하나 없이 짧게 답장이 오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난 건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완전히 쉬지 못하고 오전에 있었던 대화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퇴근 후엔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소파에 쓰러집니다. 남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일상을 당신은 풀스피드로 달리면서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낭비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자극을 줄이려고 하죠. 친구 모임도 줄이고 SNS도 끊고 뉴스도 안 보고 자극적인 콘텐츠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을 줄이는 것과 예민함을 제대로 다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극을 피하는 것은 잠깐의 회복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회피를 관리라고 착각하는 것, 몸이 아플 때 진통제만 먹고 병원은 안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은 괜찮아진 것 같지만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살 수 있는 세상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집 밖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새로운 상황이 무서워집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요?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또 하나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민한 분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 그건 과도한 자기 비판입니다. 예민하게 반응한 자신을 또 탓하는 거예요. 또 이러네,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진짜 한심하다. 이미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한테까지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더 위축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악순환입니다. 예민하게 반응한 것 자체를 문제로 보고 거기에 수치심까지 더하면 그 감정을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2배로 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민함 때문에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 자극적이고 빠르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길 기다리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이 예민한 신경계를 가지고도 단단하게 살아가는 법을 익힐 건가요?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아무도 대신 선택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상담사도, 저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예민함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기 신호를 읽는 겁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과부하가 걸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매번 놀라고, 매번 지치고.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30분만 지나도 두통이 시작된다. 누군가에게 비판을 들으면 그날 밤 잠을 못 잔다. 갑자기 계획이 바뀌면 불안이 확 올라온다. 이런 것들이 당신 고유의 자극 패턴입니다. 이걸 기록해보세요. 그냥 머릿속에 두지 말고 메모장이든 노트든 오늘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졌는지 적어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유독 긴장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무너지는지 패턴이 보이죠. 패턴이 보이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비가 되면 더 이상 그 상황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극 이후에 회복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회복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동차 연료 충전과 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회복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자극 섭취입니다. 뇌는 쉬지 않고 계속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신경계를 실제로 진정시키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짧은 산책, 조용한 음악, 5분의 호흡 운동, 따뜻한 물 한 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리셋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신경계를 돌봐주는 것, 이게 장기전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회복이 결국 당신의 기저 상태 자체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반응 속도를 늦추는 훈련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반응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누군가 뭔가를 말하면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 반응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경계의 자동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 반응에 즉시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훈련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했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생각해볼게요.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짧은 멈춤 사이에 당신의 신경계가 안정될 시간이 생깁니다. 충동적으로 방어하거나 과도하게 사과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근데 반복하면 당신의 패턴이 됩니다. 충동적인 반응 대신 선택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경계선을 세우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잘 느끼기 때문에 자기 경계선을 세우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미리 걱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싫은데 싫다고 못하고 지쳤는데 더 해주고 상처받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관계 자체가 지쳐지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거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경계선을 세워야 오히려 관계가 오래갑니다. 당신이 지속 가능하게 관계를 유지하려면 당신 자신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이제 진짜 핵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민함을 다루는 것은 단순히 감정 조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예민함은 배가 됩니다. 카페인을 과하게 마시면 신경계는 더 흥분 상태가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몸에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경계선을 세우지 않으면 매일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모이면 당신의 신경계의 기저 상태를 결정합니다. 기저 상태가 이미 과활성화된 상태라면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는 겁니다. 기저 상태가 안정되어 있으면 같은 자극도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예민함을 다루는 싸움의 절반은 매일의 루틴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잘 자는지, 얼마나 규칙적으로 움직이는지, 얼마나 의식적으로 회복하는지, 이것들이 쌓여서 당신의 신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하루 이틀에 바뀌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이 걸립니다. 근데 분명히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을 7시간 자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한 달이 지나면 사소한 일에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달이 지나면 누군가의 말에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어쩌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에서 예민함을 가지고 있지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같은 자극을 받아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민함을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더 이상 예민하지 않은 날이 올 거라는 기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민함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신경계가 타고난 방식이에요. 그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건 예민함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자극에 하루를 통째로 잃었다면 이제는 그 자극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절하고 다시 중심을 잡는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흔들려도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진짜 단단함입니다. 이 과정이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기 패턴을 직면하는 것, 경계선을 세우는 것, 불편해도 회복 루틴을 지키는 것, 이것들은 모두 에너지가 필요한 일들이고 익숙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근데 이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신경계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자극 패턴을 파악하고 회복 루틴을 만들고 반응 속도를 늦추는 훈련을 하고 경계선을 세우고 생활 방식 전체를 신경계 친화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매일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 쌓이면 당신은 달라집니다. 예민하다는 것이 더 이상 핸디캡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그 예민함 덕분에 남들이 놓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더 깊이 있는 사람,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짐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없습니다. 월요일부터도 없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부터도 없어요. 준비는 시작하면서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노트 하나 펼치고 오늘 하루 에너지가 떨어졌던 순간 하나를 적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딱 3줄이면 됩니다. 거기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적어보세요. 심장이 빨라졌는지, 머리가 아팠는지.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실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내일도 똑같이 흔들리고 다음 주도 내년도 똑같습니다. 예민한 채로 지쳐가면서 점점 더 살 수 있는 세상이 좁아지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걸음씩 다르게 살면 6달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민함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다루면 당신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두면 그냥 짐으로 남습니다. 평생.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손에 있습니다. 행동하느냐, 아니면 또 나중에라는 말 뒤에 숨느냐. 그게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이 결정해야 할 단 하나의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와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시는지도 나눠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감사합니다.